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파이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코드프레소 김지훈입니다. 프로그램이나 I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정도로 핫한 파이썬, 그 파이썬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서울산업진흥원과 엔슬 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파이썬 기초과정은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총 6개의 큰 모듈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강의는 30분씩 10개, 총 5시간의 분량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연습 문제들도 함께 풀어볼 계획인데요. 제가 해드리는 풀이를 보시기 전에 먼저 혼자서 해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리는 풀이를 보시면 좀 더 효과적인 공부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모듈을 진행을 할 건데요. 6개의 모듈은 파이썬 오버뷰,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타입 및 기본 연산자,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 대한 처리인 조건문,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인 자료형, 반복적인 처리인 반복문, 사용자가 정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인 함수, 이렇게 6개의 모듈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모듈은요, 파이썬 오버뷰입니다. 파이썬의 전반적인 내용들에서 이제 간략하게 다른 언어들과 이제 비교하면서 파이썬이 가지는 언어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파이썬은 컴퓨터에게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입니다. 1991년 귀도 반 로썸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최근에 탄생하게 된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사람이 작성한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한 언어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 변환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프리터 언어와 컴파일 언어로 구분이 됩니다. 파이썬은 그중 인터프리트 언어에 해당하는 언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나 I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파이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정도로 파이썬은 핫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왜 핫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은요, 개발 생산성이 무척 높고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지만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처리와 같은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범용성들을 지닙니다. 흔히 말하는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파이썬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현재 2.0대 버전과 3.0대 버전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이썬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단체에서 앞으로는 2.0대 버전은 유지보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3.0대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파이썬의 앞서 말씀드린 장점인 다양한 라이브러리들도 최신 버전에서는 3.0대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3.0대 버전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여러분 헬로 월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헬로 월드 프로그래밍은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처음으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는 언어의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화면에 이제 출력하는 일종의 작업들을 의미합니다. 파이썬에서는 화면에 특정 문자와 같은 값을 출력을 할 때는 prin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print라는 명령어는 앞에서 보이는 장표에서처럼 print라는 이제 명령어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를 열고 소괄호를 닫고 그 소괄호 사이에 헬로 월드와 같이 또는 숫자 1 아니면 숫자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배열 또는 문자열과 숫자열을 콤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값을 이 소괄호와 대괄호 사이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어들을 실행을 하시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명령어는 hello world, 두 번째는 숫자 1, 세 번째는 1, 2, 3이라는 연속적인 숫자가 묶여져 있는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져 있는
배열. 그 다음에 하이와 라는 문자열과 1, 2, 3이라는 숫자가 콤마를 기준으로 띄어쓰기가 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콜랩을 이용해서 파이썬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랩의 사용법은 앞서 업로드된 콜랩 사용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콜랩으로 넘어가서 같이 코딩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맨 처음에 프린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헬로 월드를 콘솔 창에 화면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가로 열고 이제 문자열을 쓰기 위해서 대가로로 쌍따옴표를 쓰시고요. 그 사이에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헬로 월드이기 때문에 헬로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고 이 명령어를 저희가 입력한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서 저희가 장표에서 봤던 것처럼 헬로 월드라는 이제 하나의 문자가 출력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숫자 1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그 사이에 숫자 1 그러면은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배열, 대괄호로 이제 묶어져 있는 배열인 거죠. 그 배열을 넣어주시면은 이제 1, 2, 3이라는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hi라는 문자와 1, 2, 3이라는 숫자를 123이겠죠? 123이라는 숫자를 콤마를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프린트 명령에 전달해 주면은 하이 한 칸 띄고 1, 2, 3이라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출력 명령, 프린트 명령을 이용해서 헬로 월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이제 세미콜론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구문을 작성한 후 저희가 아까 보신 것처럼 프린트 헬로 월드 같은 하나의 구문을 작성한 후 세미콜론을 붙여서 그 구분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썬 언어는요, 다른 언어들과 다르게 세미콜론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개의 구문을 이제 사용하실 때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엔터를 쳐서 다음 줄로 쭉 넘어가면서 이제 코딩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개의 구문을 한 줄에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그렇게 콜론을 이용해서 구문들을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가독성을 떨어뜨리므로 권장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콜랩을 통해서 앞서 배웠던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 세미콜론과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는 파이썬 랭귀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hello world라는 명령어를 이제 쳤었죠? 그럼 그 명령어를 다시 한번 저희가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파이썬에서 쓰는 것처럼 특정 구문 후에 구문을 구분하는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고 실행을 해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면은 세미콜론을 붙여도 이제 큰 문제는 없이 이제 프로그램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가독성을 좋지 않게 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권고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작성을 하고요. 이 콜론을 붙이는 경우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명령어 구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명령어 구문. 지금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 출력, 숫자 1 출력, 1, 2, 3이라는 배열을 출력, 그 다음에 hi와 123을 출력하는 여러 개의 명령 구문을 한 번에 한 줄에 작성해서 실행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권장되진 않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은 들여쓰기, 인덴테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여쓰기는요, 여러분이 워드나 PPT에서 탭키를 이용해 일정한 간격을 띄고 문서를 작성하실 때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에서는 파이썬에서의 들여쓰기는요, 이와 유사하게 사용을 해요. 앞에 특정한 간격을 주는 거죠. 하지만 그것과 의미하는
그런 간격이 의미하는 것이 일반 문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조건문, 제어문, 함수, 클래스와 같은 코드 블록을 구현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언어에서는 중괄호, 장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굽혀져 있는 가운데가 뾰족 튀어나오는 이런 중괄호들을 이용해서 코드 블록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이와 다르게 들여쓰기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들여쓰기를 할 때는 공백이나 탭 등을 사용을 하는데요. 파이썬 코딩 스타일 가이드에서는 공백 4칸 또는 공백 2칸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용하는 콜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일반적인 PPT에서 워드나 PPT에서 탭을 누르면 들여쓰기가 될 때 되는 것처럼 콜랩에서도 탭을 누르면 들여쓰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2칸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인덴테이션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의 코드 블록에서는 서로 다른 개수의 공백 또는 탭을 이렇게 인덴테이션으로 혼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에러가 발생하는 케이스는 저희가 이따 코딩을 직접 진행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에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독성을 위해서 들여쓰기는 통일된 방법으로 해주는 게 많이 권장이 되고요. 여러분이 저희 콜랩과 같이 개발을 하는 IDE 같은 개발 툴에서는 여러분이 탭에 눌렀을 때 인덴테이션이 어떤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값도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콜랩에서 한번 같이 코딩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코드 블록, 여러분이 물론 아직 조건문과 그 다음에 코드 블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배우질 않아서 명확하게 이해하시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이번에는 제가 그냥 하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f라는 조건문을 이용해서 저희가 특정 코드 블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코드 블록이 이제 이 if 이 조건문에 대해 조건에 대한 이제 코드 블록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인덴테이션을 제가 주게 됐어요. 이게 보통 IDE 같은 데서는 이런 인덴테이션이 어느 정도 자동으로 먹히게 들어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랩은 빈칸 2개, 공백 2칸이 인덴테이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인 코드 블록을 작성을 한다면은 5가 7보다 작을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을 해라. 어떤 코드 블록을 실행을 하냐? 프린트, 출력을 하래요. 뭐라고 출력을 하냐? 5는 7보다 작다라는 거를 출력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러면은 이거는 코드 블록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5가 7보다 작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코드 블록이 실행이 된 거죠. 인덴테이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이 에러가 안 나고 잘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덴테이션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덴테이션을 올바르게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하게 주실 수 있어요. 한 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둘, 셋, 4칸 공백 4칸을 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사실 4칸까지는 이제 자유롭게 쓰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2칸과 4칸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이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파이썬 언어와 다른 언어들 간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고요. 사실 변수를 하면서부터 프로그램 랭귀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우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요. 프로그래밍을 위한 값들을 담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하면은 컴퓨터는 메모리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일단 지정을 하고요. 우리가 변수 선언 시 지정한 이름을 통해서 컴퓨터의 실제 메모리 주소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는 실제 코드, 제가 조금 추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걸 실제 코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저희는 LAN language GUAGE 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의 이름을 이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변수에다가 파이썬이라는 문자를 저희가 이렇게 담을 겁니다.
이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시면요.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에 특정한 공간이 잡히고요. 네, 우리가 값을 담기 위한 공간이 지정이 되고요. 그 지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메모리 주소값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데 저희가 그 주소값을 다 알고 있기는 또 값이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변수의 이름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그 메모리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language라는 변수만 쓰시면은 저희가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에 파이썬이라는 값을 담아둔 거를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를 한번 이용해서 그 값이 잘 담겨 있나를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일반적으로 저희가 파이썬이라는 명령어를 값을 출력을 하고 싶으시면은 프린트하고 파이썬이라는 값을 그 프린트 명령 안에 넣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변수에다가 파이썬이라는 값을 담아뒀기 때문에 프린트 변수의 이름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시면은 이 이름을 통해서 메모리에 담겨져 있는 파이썬이라는 값에 접근해서 그 값을 가져다가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저희가 썼던 명령어와 동일하게 랭귀지에 담겨져 있는 파이썬 값을 이용해서 파이썬이라는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앞서 콜랩에서 코드를 통해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이썬에서는 일반적인 변수의 선언과 할당을 한 줄의 코드로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는 코드에서 이 등호 값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값이 아닙니다.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여기서는 10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x라는 변수에 할당하는 할당 연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 같이 x는 x 이꼬르 10이라는 한 줄의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컴퓨터에서는 메모리 공간을 먼저 지정을 하고요. 그 변수의 이름에 지정된 메모리 주소를 연결을 하고 지정된 메모리 공간의 값을 할당하는 이 세 개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하나의 변수에 새로운 값들을 바꿔가면서 저장하고 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는 message라는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hello world라는 문자 값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orld라는 값을 지정을 하셨죠? 그러면 이 message라는 변수는 hello world라는 실제 값에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가 print라는 명령어를 message라는 변수 이름을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해주시면은 앞서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hello world라는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고 이번 시간에 지금 새로 배워볼 내용은 이 message라는 변수에 다른 값을 이제 할당을 해보는 거죠. 이번에는 hello python world 라는 값을 이제 새로 할당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message라는 변수에는 hello world라는 이제 값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hello python world라고 이제 새로 교체를 했죠. 그럼 잘 이렇게 교체가 됐는지 print라는 명령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message라는 변수를 hello print라는 명령에 집어넣어주면 hello world라는 값이 출력이 됐었던데 반면에 이번에는 hello world python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변수에도 여러 가지 값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저장을 할 때 기존 랭귀지들과의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원래 기존 랭귀지들은요, 특정 이런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을 할 때는요, 어떠한 유형의 값을 지정을 할지, 값의 유형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값의 유형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hello python world와 같은 문자 같은 데이터가 있고요. 아니면은 1, 2, 3 이런 숫자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다른 랭귀지들은 변수를 지정을 할 때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값을 할당을 해요. 그래서 기존 랭귀지들도 값을 계속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바꿀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메시지라는 값에는 문자의 값을 저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문자가 아닌 숫자 형태의 값을 저장을 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특정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하느냐? x 이꼬르 10이라는 값을 먼저 저희가 x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x라는 값에 이렇게 파울이라는 문자를 저장을 하게 되면 기존 랭귀지에서 이랬을 경우에는 에러가 납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에러가 나지 않고요. x라는 값에 이제 파울이라는 값이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변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변수는 이제 이런 파이썬 프로그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변수를 만들 때 몇 가지 알아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영문 문자, 숫자, 언더스코어를 이제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언더스코어 외에 특수 문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대문자 A를 변수 이름으로 선언을 했을 경우 소문자 A로 해당 변수의 값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콜랩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라는 대문자 변수에다가 이제 hello라는 문자 값을 저장을 해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저장된 변수의 값에 접근을 할 때 이렇게 A라는 이름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소문자 A라는 것을 통해서는 접근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임 에러가 나서 존재하지 않는 변수라는 이제 에러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변수의 이름에 공백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에서 특정한 기능을 위해 미리 예약된 문자열은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앞서 배웠던 프린트의 경우, 명령어죠. 프린트 명령어의 경우 파이썬에서 미리 예약해둔 예약어기 때문에 변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 콜랩에서 시도를 해보면요. 이 프린트라는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변수의 이름 프린트로 변수의 이름을 지정하신 다음에 다시 hello라는 값을 시도를 하시면은 이제 프린트라는 값의 할당이 정상적으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프린트 하시고 여기다가 프린트 변수 명을 쓰시면은 존재하지 않는 이제 변수가 에러가 나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되어 있는 예약어를 이제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려한 이런 변수의 명령 규칙들은요, 이제 지키지 않을 경우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변수의 이름인 거죠. 근데 그 외에 변수의 명령 규칙 중에 지키지 않아도 에러는 발생하진 않지만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권장되는 이제 명령 규칙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서 파이썬을 배우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같이 만드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여러분은 변수의 이름을 누가 봐도 쉽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에서 에러도 적게 발생하고 내 코드를 참조해서 다른 사람들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변수의 이름을 최대한 의미 있게 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의 개수를 담는 변수의 이름을 저희가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과의 개수를 담는 변수의 이름을 A 이렇게 해서 10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A와 같이 의미 없는 것보다는요, 애플 언더바 count라는 값에서 이렇게 변수를 쓰셔야 이제 좋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내 코드를 봤을 때도 이해하기 쉽고요. 심지어 저도 내가 작성한 코드 나중에 제가 보면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최대한 이제 상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흐름의 얘기인데요. 다음은 줄임말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줄임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게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혼선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죠. 저희가 애플 카운트라고 했는데 애플을 하나 A란 AP로 이제 약어로 쓰고 CNT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이런 변수를 맨 처음에 개발할 때는 저희는 뭐 AP가 애플이라는 걸 알고 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다시 와서 AP가 뭘 의미하는 거지? 아모레퍼시픽을 의미하나?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가를 쓰는 것보단 최대한 플레임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가 작성한 코드를 보더라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변수 이름을 만들어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이게 품질 높은, 그런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위한 가장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파이썬 기초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은 데이터 타입 기본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